한 올 한 올 3단 같은 머리를 빗겨주던 손길. 싹싹 마음까지 시원해지던 그 소리가 그립다. 가느다란 빗살 사이로 그리움이 새겨진다. 아스라이 잊힌 시절, 손끝에서 그 추억이 다시 태어난다. 전라남도 담양. 이 마을 토박이 고행주 씨의 집이자 일터다. 대나무를 깎고 살을 바르고 그는 지금 참빗을 만드는 중이다. 참빗은 대나무로 오로지 만든 빗만 앞에가 참자가 붙어가지고 밑에가 빗이 붙어요. 참빗. 철제나 목재나 플라스틱이나 이제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은 그냥 빗이지 앞에 가서 참자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참빗은 천상 대나무로만 만든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렇게. 대나무를 가늘고 촘촘하게 잘라 만든 빗. 참빗의 참자는 진짜 혹은 품질이 우수한 것을 뜻하는데 가히 빗 중의 으뜸이라 불릴 만하다. 이른 아침 참빗장 고행주 씨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된다. 참빗의 품질을 좌우하는 건 어떤 대나무를 쓰느냐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대나무라도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인단다. 어이, 대한다발 사러 왔네? 대가 분죽같이 보이는데? 예, 분죽 맞습니다. 왕대 사야지. 나는 한 답을 가져가면 쓰겠구만. 사람마다 외모와 성격이 다르듯 대나무도 꼭 그렇다. 모두 똑같아 보여도 참빗을 만드는 대나무는 따로 있다. 3년생 이하 것은 대성질이 너무나 연해가지고 그 참빗 만들어 놓으면 곱달하네. 너무나 대나무 성질이 연해서. 그리고 3년 넘은 거 4년 5년생은 너무나 강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그 윤기가 잘 안 나. 그러니까 3년생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3년생을 추택한 것이 그가 있어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60년지기. 이젠 눈빛만 봐도 안단다. 요 식으로 자르면 써보. 수레에다 실으란 게 바짝 붙여서 잘라. 같은 3년생이라도 마디마다 성질이 다르다. 이제 색깔이지만은 매듭이 이 매듭에서 이 매듭 사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대가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긴 걸 추측했어요. 대나무 7자루, 즉 한 다발이면 참빗 250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2다발도 많은 양이지만 한 번에 5다발을 사 1000개 이상의 참빗을 만들었던 호시절이었었다. 이제 해방 후 60년대까지도 잘 팔렸어요. 뭐 손으로 머리 빗겠습니까? 그런 이제 참빗이라는 것이 이제 딱 세상에 나타나니까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비싸니까 좋죠. 그래서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그 뒤 붙어서는 완전히 이제 서구의 문명이 이 나라에 정착을 딱 하면서부터서는 안 팔려요. 한땐 집집마다 참빗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파마머리가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촘촘한 참빗 대신 굵은 플라스틱 빗을 선호했다. 머릿니가 많을 땐 참빗도 많이 팔렸지만 이젠 그것마저 추억이 돼버렸다. 그 많던 참빗장들이 하나 둘 떠났지만 고행주 씨는 어떤 이유에선지 떠나고 싶지 않았단다. 내 팔자는 이 팔자다. 내 선조 때부터 쭉 흘러 늘었는데 내가 몇 대 이어받으면서 네 대 와서 딱 끝나면 쓰겠냐 이제 그런 정신도 조금 들었어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직업을 자주로 바꿔요. 우리같이 미련 사람들이 직업 바꿀 점을 몰라. 바꾸면 그냥 잘못하면 굶어 죽을 거니.
그렇게 참빗의 인생을 건 지 70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대마디를 썰면서 지금 이런 털실하게 이렇게 현재 일어나고 있죠. 이 일어난 부분이 거꾸로 막그렇게 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썰면 이렇게 곱게 썰어져요. 참빗의 생명은 빗살이다. 빗살이 촘촘해야 참빗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나무를 자르는 첫 작업이 중요하다. 무심하게 툭툭 쳐내는 것 같아도 모두 10mm, 간격이 일정하다. 수십 년 전 어린 고행주에게 아버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다. 내가 한 19살 먹어서 아버지 심부름 댕기면서 아버지가 이제 차리 피면은 요것을 이렇게 헝긋이구나 하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호기심 한번 해본 거 이것이. 이제 하다가 그 빗살 대쪽 하나가 딱 잘못해서 부러지면 아버지 머리가 살짝 갖다 버려버리고 호기심으로 해본 것이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직업이 되어가지고. 집안 대대로 남자들은 참빗을 만들었다.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치 않았다. 그렇게 5대째 가업을 이어오다 실력을 인정받고 그의 나이 52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고행주 씨가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었다. 한때 주문량이 밀려 밤잠을 미루던 때에도 찾는 이가 없어 벌이가 시원찮은 지금도 묵묵히 곁을 지킨다. 그때는 뭐 한지도 몰랐어요. 뭐 만들고 싸지도 모르고 물어볼지도 모르고. 남자의 직업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말에 덥석 시집왔다는 이양래 씨. 그렇게 56년간 남편 옆에서 배우다 보니 아내도 참빗 박사가 다 됐다. 이제부터 부부의 호흡이 빛을 발할 순간이다. 남편이 쪼갠 대나무의 겉과 속을 분리한다. 이때 껍질 부분이 너무 얇지 않게 뜨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는 분리한 대나무를 4등분해 가늘게 만든다. 칼로 쓱쓱 자르는 것 같아 보여도 모두 굵기가 일정해야 다음 작업이 수월하다. 섬세한 일은 여자들이 해요. 쪽을 고르게 놓은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조름을 썰어야 되고 가시배를 썰어갖고 이제 빗살로 만들. 예, 빗살로 아주 물었어요 이게. 참빗은 하나부터 10까지 사람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만 하는 고난도의 작업. 얇게 자른 대나무를 다시 한 번 더 얇게 밀어낸다. 빗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쭉이 너무나 두꺼우면 그 머리에 빗살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겉을 살리고 속죽을 좋게 얇게 훑어내는 과정을 아쉽게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피죽 흐른 두께를 감안해서 역시 한 대충 7.4의 정성이요. 이번엔 너비를 조절할 차례. V자 형태로 칼을 고정시킨 조름등다리에 대나무를 쓱 빼주며 너비를 일정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두께를 한 번 더 조절하는데 이때 기구에 물을 뿌리는 건 칼날을 더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다. 0.4mm로 얇게 만들어야 하는 섬세한 과정이다.
1916년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참빗을 좋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보고는 그거는 공업이 발달된 게 보고는 기계화를 하면 어쩌냐고는 별 일을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계화를 못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참빗도 만들었다는 그런 것 하나 있거든요. 그 어떤 좋은 기계가 이 세월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을까? 참빗은 숙련된 기술과 감각, 그리고 열정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만질 수 있는 정성의 산물이다. 밤늦은 시간에도 공방의 불은 꺼질 줄 모른다. 뱃살을 살전짐에 대고 빗살 길이에 맞게 일정하게 끊는데 이는 손끝이 여문 아내의 몫이다. 이젠 본격적으로 빗살의 틀을 만들 차례. 아내 이양래 씨가 목에 긴 실을 감고 작업을 시작한다. 이때 실은 무명 삼합살을 사용하는데 제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해도 무명 삼합살을 고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무명산 삼합은 그 절어 올라가는 그 빛 하나 절고 하나 빗살 넣고 그 사이 뜨는 공간이 머리카락 들어가는 그 공간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말하면 구업이 잘 맞아요. 그래서 무명사 삼합을 쓴 원인이 그거 있어요. 빗살을 얹고 실로 엮일 수십 번. 얼핏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실이 삿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백발백중 불량품이 된다. 빗살과 빗살이 붙어 참빗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빗 하나 완성하려면 100가지를 거쳐야 100가지 손이 가야 완성된다요. 정성 안 들이면 빗이 곱게 안 된 게. 작은 빗 하나에 온 마음을 담는 일. 어쩌면 부부는 마음을 빚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른 아침, 고행주 씨의 손길이 분주하다. 밤새 아내가 엮어놓은 빗살을 염색하기 위해서다. 대나무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빗이 되지만 빗살에 색을 입히는 데는 고행주 씨만의 철학이 있다. 빗은 이제 머리에도 이제 빗는 데가 처쳐지면 이제 그 눈으로 또 보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자질은 그 염료를 넣은 거요. 볼고소로면 이제 빨간색이 저렇게 나오면 훨씬 제품이 좋게 보여요. 그 사람 얼굴에 화장하듯이 그런 또 화장하는 그런 기법을 쓴 거예요. 편한 것이 넘쳐나지만 그는 늘 수고를 자청한다. 불이 꺼졌다가 또 다시 불 살렸다 지폈다 꺼졌다 하면 염색이 잘 안 들어요. 이게 6시간 연속으로 이렇게 불이 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불 때는 화부가 되죠. 예. 불 하나도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 아궁이에 대나무를 태우면 불이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다. 조금 고돼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단다. 전통을 고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옛날 것 이거 뭐써 멸시를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통을 뒤 바꿔버리면은 이 나라 문화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이 가거든요. 전통은 그대로 살려야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듯 참빗 역시 마찬가지다.
염색한 빗살은 볕이 좋은 날 자연 건조를 하는데 여름엔 3시간, 겨울엔 5-6시간이 걸린다. 건조기에 말리면 시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대나무 색이 변질될 수 있다. 잘 말린 빗살은 2개의 갓 기둥인 삭대와 매기를 올려 빗살의 간격을 잡아주는데 마치 자로 잰 듯하다. 다 모든 것이 정확해야 돼요. 이것도 일정해야 되고 이것도 그러고 다 이 삭대도 그러고 정확해야 빗이 곱게 되어요. 대나무를 쪼개고 다듬기를 수십 번. 이렇게 12번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참빗 모양을 갖추게 된다. 다시 한번 모양을 다듬고 참빗의 중심인 등대를 부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악교풀은 물과 혼합해 직접 만든 것이란다. 화학 본드로 고정하면 대나무 살이 트고 간격이 틀어져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손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성을 담아 6시간을 말린다. 처음 재운 빗은 소리가 이렇게 둔탁하게 나와요. 퍽퍽퍽하니 이제 다 말랐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요. 땅글땅글땅글하니. 네, 여름은 다 말랐구나. 그렇게 딱 이제 가서 딱 다 건조장에서 내버려요 이제. 공방을 가득 메운 기계 소리가 어쩐지 낯설기까지 하다. 참빗의 양면을 45도로 깎는 작업만은 유일하게 기계를 이용한다. 너무 뾰족하지도 너무 뭉툭하지도 않아야 머리카락이 빗살에 잘 들어가기 때문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칼로 일일이 빗살을 깎았다. 좋은 세상이 오니 이젠 기계덕도 보고 있단다. 고행주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아들 광록 씨와 함께 아들의 공방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참빗으론 먹고 살기 퍽퍽해 아들에게 선뜻 권하지 못했던 일. 하지만 아들은 대를 잇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 꿈은 뭐 큰 꿈은 없었는데 참빗장은 아니었죠. 뭐 어렸을 때는 못 살고 그랬으니까 부모님 뱃에서 가르친 대로 학교 다니면서 그 정도였지 꼭 내가 참빗을 해야겠다 그런 꿈은 없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한 20살 먹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참빗에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이제 참빗을 하게 됐죠.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던 장남 광록 씨. 담양에 살다 보니 자연스레 죽공예에 관심을 두게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섬세한 참빗이 마음에 꼭 들었단다. 이젠 아버지가 못다한 부분까지도 채울 정도다. 뭐 소나무 같은 것도 하나 기르면 좋더만. 소나무 그럴까요? 낙낙 정도요? 그러게 낙낙지어서 홀로 서 있는 거.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고 그런 그림.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통이란 이름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은 참 많이 부딪혔다. 새롭게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에서 부딪히냐면은 옛날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내놓으면은 소비자한테 좀 외면받는 그런 때가 있어요. 좀 예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기다가 컬러도 넣어가지고 알록달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눈에 들어오니까 좀 잘 팔리고 그렇긴 한데 이게 저는 좀 살아야 되니까 돈도 좀 벌려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아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좀 투박해도 가야 된다. 그 부분이 좀 갈등이었죠. 이게 지금은 두 가지로 나가요. 아버지식으로 옛날 그대로 전통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조금 새롭게
신세대가 쓸 수 있는 그런 빚도 개발해가지고 지금 부가한대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아들 광록 씨는 참빗이 외면받는 현실이 싫었다. 한평생 일궈온 아버지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5색의 빗.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판로까지 개척해 참빗 알리는 데 열성이다. 지난 2012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까지 마치고 조교가 된 아들. 아버지 인생의 가장 값진 결실이었다. 녹록치 않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따라오고 있는 아들이 고맙고 또 미안하다. 그 보면서 너도 이제 완전히 이제 참빗으로 네 일생을 마치겠구나, 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갔으니까. 또 우리 아들도 그 몇십 년 전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뿌듯합니다. 예. 이 길을 걷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사포로 빗 끝을 고르게 하고 칼로 빗살을 매끄럽게 한다. 매 순간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빗이 10,000원. 하지만 그마저도 미안하단다. 이제 그것이 내 욕심이죠. 저쪽에서 소비자가 이제 자기 손에 비싸서 그랬던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서 그랬더니 이거 암만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감히 그러자고 하지. 아니라고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내 판결은 여기서 10,000원이다. 여기서 10,000원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그렇게 않고 그 내 욕심이다. 10,000원은 욕심껏 부른 것이 10,000원입니다. 참빗 하나에 담은 소박한 마음. 주인을 만나 그 마음이 전해지기까지 고행주 씨는 참빗을 쉬이 놓지 못한다. 얼때로 일일이 붙은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까지 자부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다. 참빗 만든 사람 중에서는 이제 직업 바꿔서 몇 사람 아니지만은 참빗 만든 사람 중에 이놈들은 내가 왕이다. 나 혼자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직업을 안 바꿨는가 모르요. 내가 왕이다. 저 혼자. 참빗에 인생을 걸었다. 소박하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참빗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그걸로 만족이다. 내 족보 대신에 참빗이 내 족보를 역할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를 좋게 내가 소홀히 생각한 것 같은데 내 족보와 같은 참빗이다. 긴 밤을 지새우며 가슴으로 품어낸 참빗. 누군가에겐 평범한 빛일지 몰라도 참빗은 우리의 문화이자 정서였다. 삶이 고달팠던 시절, 어머니는 참빗으로 곱게 머리카락을 빗어내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그 시절 정취는 사라졌지만 참빗을 만드는 고행주 씨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석 달 돼야 벌써 이제 참빗 돼야죠, 이제. 이승에서도 천직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저승으로 갔다 다시 태어나도 참빗을 희야 그지 올바른 정신이죠. 긴 세월 한 길을 걸어온 그 올곧은 모습이 찌를 듯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대나무와 참 많이 닮아 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닌 우직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그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남은 참 빗장이다.